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입력,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스트림에 대해서 배웠고요. 스트림. 자, 인풋, 아웃풋, 스트림.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묶어서 IO라 부르죠. IO라 많이 부릅니다. 입력, 출력.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배워본 거는 이런 거예요. 자,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거나 뭐 그런 거겠죠. 또는 우리가 문자열로 입력하거나 데이터. 자, 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고 싶고요. 저장. 자, 이때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주체가 있죠. 자, 이게 우리가 만든 어플이 되는 거예요. 앱, 주체. 자, 내가 이 주체인 어플을, 이 메인이 있는 자바 어플이죠. 그렇죠? 자바 어플. 자, 이 어플을 실행했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고 오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데이터는 뭐죠? 파일로 되어 있죠. 파일로. 또는 우리가 해봤던 건 뭐냐면 터미널을 실행해 놓고 터미널에서 입력창을 활성화시킨 후에 여기서 안녕이라고 문자열을 쓰면 이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전송시켜 보는 거. 자, 요런 걸 해봤어요. 자, 여기 이제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요 파일을 자, 여기 주체인 앱에서 읽어오는 거죠. 어떤 문서가 저장돼 있나 이렇게 읽어오는 거. 요런 것도 해봤고요. 자, 이때 요 파일이 전송되거나 또는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우선은 이제 파일이 전송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자열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여야지 전송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바이너리 코드. 그쵸? 바이너리 상태여야 된다 그랬어요. 010101 이런 우리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그쵸? 숫자인데 0101로 되어 있는 바이너리 코드여야지 전송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앱에서 1곡기에서 이 친구를 자, 0101, 0101 뭐 이런 정보로 되어 있는 걸 전송을 하죠. 자, 요 부분을 읽어오고, 자, 요 부분을 읽어오고, 자, 요 부분을 읽어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읽어오는 것을 우리가 인풋이라 불렀어요. 저장하는 것을 아웃풋 이렇게 불렀고요. 자, 그런데 읽어올 때 우리가 하나씩 읽어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자, 너무 불편해서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트림이라는 친구를 쓰기로 했어요. 자, 스트림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친구들을 배열처럼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 자, 나열한 데이터를 그대로 배열처럼 쭉 받아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시켜 놓은 것을 받아온 후에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오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아까 전처럼 내가 찾아가서 하나 읽어오고 찾아가서 하나 읽어오고 찾아와서 하나 읽어오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쭉 받아서 한꺼번에 쭉 읽어오기 위한 방법이에요. 마치 배열과 이터레이터처럼. 또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내가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01010111 뭐 이런 데이터로 만들어서 쭉 이동시켜서 그쵸?
쭉 이동시켜서 그 파일 형식에 맞게 쓰겠죠.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방향이 있도록 흐른다 라는 의미로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방향이 있게 흐른다라는 뜻으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림을 쓰게 되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주의해야 될 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스트림으로 이용해서 쭉 받았다. 자, 쭉 받았어. 그러면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곳은 다 받고 나서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또는 저장할 때도 내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면 전송이 끝났는데도 계속 전송하려고 하는,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데 전송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흐름이 있다는 뜻의 스트림인 거예요. 데이터가 다 지나갔는데도.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면 항상 close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흐름을 닫아줬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받고 났을 때도 데이터가 없는데 계속 받으려고 하니까 close라는 친구로 닫아줬고요. 자, 이 친구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close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바이너리화로 하고 그 바이너리화한 것을 전송할 수 있도록 스트림으로 바꾸고, 그 스트림을 바꾸고 받은 것이 우리가 배워본 인풋, 아웃풋인 거예요. 그리고 스트림.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배운 게 있어. 어떤 걸 배웠냐? 자, 문자열을 전송할 때 유독 문자열 리더라는 친구와 라이터라는 친구를 썼어요. 자, 인풋 스트림인데 리더, 그렇죠? 아웃풋 스트림인데 라이터라는 친구를 썼어요. 자, 이 친구를 왜 쓴다 그랬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송은 자, 010101 이런 데이터를 받는데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받아요. 1바이트 단위로. 이유가 뭐죠? 빨라서. 자, 빨라서. 저가 얘기하는 거는 빨라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얘기. 왜 1바이트씩 받을까? 그쵸. 그런 영향과 아주 가깝죠. 그쵸? 우리가 저장하는 주소 체계가 모든 컴퓨터는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잘라요. 비트, 바이트라는 단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장하는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 격자무늬처럼 표현을 하면 이 격자무늬의 이 주소 체계가 바이트 단위로 잘려요. 바이트 단위.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받아서 바이트 단위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굳이 리더 라이터라는 걸 쓸까? 이 친구는 몇 바이트씩 처리를 한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2바이트. 근데 왜 2바이트짜리가 왜 나왔을까? 그쵸. 자, 우리가 쓰는 JVM은 자바죠. 그쵸? 자바의 문자열인 스트링이란 타입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몇 바이트씩 저장을 하는 체계인 UTF-16을 쓰기 때문이에요. UTF-16은 2바이트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친구예요. 2바이트. 그러면 우리가 문자열을 2바이트씩 취급을 하면 문자열 처리가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데이터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데이터는 문자열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문자열 데이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자바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1바이트씩 처리하는 것보다 2바이트씩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낫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인풋 스트림 리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이런 식으로 따로 2바이트씩 처리하는 친구를 두고 우리가 빠르게 문자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reader, writer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그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걸 쓰면 문자열 처리를 하기가 용이하구나. 2바이트짜리니까. 그죠? 자바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자, 우리가 터미널에 요런 터미널 제 컴퓨터는 OSX죠. 그쵸? OSX인 터미널에서 안녕이라고 입력을 해봤어요. 자, 이 안녕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 친구가 3바이트짜리 데이터, 이 친구도 3바이트짜리 데이터예요. 자, 왜 안녕이 3바이트짜리 데이터냐? UTF-16의 인코딩을 따르기 때문에 UTF-8 자, 인코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OSX가 UTF-8을 쓰고 있거든요. UTF-8은 한글이 3바이트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3바이트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자, 무슨 말이냐? 01, 01, 11, 1, 0, 1 여기 8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8개 넘는구나. 자, 요런 숫자가 있어요. 요거는 1바이트로 된 숫자죠. 근데 이제 우리가 2바이트로 약속을 하면 더 큰 숫자를 쓸 수 있어요. 0, 예를 들어 000, 00, 01 그냥 임의로 쓰고 있어요. 10, 10, 1111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자, 2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돼. 바이트, short, int, long. 자, 바이트가 더 큰 숫자를 표현해요. short가 더 큰 숫자를 써요? short가 더 큰 숫자를 쓰죠. 바이트보다 short가 더 큰 숫자를 쓰겠죠. 자, 근데 만약에 3바이트짜리가 있어. 자, 2바이트짜리가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3바이트짜리가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3바이트짜리가 더 큰 숫자를 표현하죠. 그래서 인코딩이 더 큰 숫자를 쓴다는 거는 그만큼 문자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2바이트짜리보다는 3바이트짜리가 더 많은 문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UTF-8 문자가 더 많이 써요. 세계적으로. 자, 세계적으로 더 많이 쓰는 문자예요. 자, 이 친구는 이모지로 4바이트짜리 표현도 하죠. 자, 그렇게 5바이트, 6바이트짜리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문자열을 아주 큰 숫자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좀 용이한 게 8바이트씩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어는 1바이트짜리인 아스키 코드로 표현이 되고 그쵸? 2바이트인 다른 언어도 있고 3바이트짜리인 다른 언어도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자, 효율적이죠. 자, 여튼 3바이트짜리에 대한 얘기고 자, 근데 이제 자바는 처리가 좀 불편해서 자꾸 이렇게 유동 크기인 이 친구가 처리가 불편해서 2바이트 고정 크기로 했다고 해요. 뭐를? 문자열을. 그게 UTF-16이라. 그냥 자바가 선택을 한 거야, 자기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요게 예를 들어 안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라고 쳐볼게요. 안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라는 문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부분만 딱 떼서 봤을 때 이거는 안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관련이 전혀 없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전체를 봐야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바한테 나는
UTF-16이야 라고 알려줘야 된다. 나는 UTF-8이고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지 자바가 오케이 너는 아니구나 라고 세 개를 인식을 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자바는 UTF-16이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UTF-8에서 16인 문자로 바꾸겠죠? 야, 너 문자표로 봤을 때 요 문자표랑 똑같더라, UTF-16에. 너는 이걸로 해. 자, 이걸로 해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인풋 스트림 리더가예요. 자, 리더가 이런 일을 아주 잘해요. 인코딩 처리를 아주 잘해요. 리더인 친구가. 자, 2바이트짜리로 처리를 잘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리더 친구를 쓰지 않으면 자, 이 친구가 UTF-8로 처리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문자를 하나씩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인풋은 1바이트씩 처리하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곤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바가 리더를 도입한 이유죠. 리더 라이터를 도입한 이유. 자, 그 다음에 세상에는 UTF-8, UTF-16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코딩도 존재하기 때문에 EUCKR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S949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코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기에 용이하게 인풋 스트림 리더를 쓰고 여기 뒤쪽에다가 나는 어떤 인코딩을 쓰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알아서 처리를 아주 잘해주는 친구가 인풋 스트림 리더. 그래서 우리가 리더나 라이터를 쓰더라. 리더나 라이터.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거 정상적이어 보여요? 좀 힘들어 보여요? 정상적이다라는 거는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힘들어 보인다는 건 뭔가 부자연스럽다. 그렇죠? 부자연스럽죠. 우리가 어디서 봤던 것처럼 파싱처럼. 파싱은 어떤 걸 얘기하죠? 내가 13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13이라는 숫자로 바꾸는 걸 우리가 파싱이라 부르죠.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 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행위들이 많은 것이 입출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 이 친구는 통신에 해당해요. 뭐 우리가 통신이라 부르긴 좀 어렵지만 통신과 해당해요.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찾아서 불러오는 거거나 하드디스크랑 통신해서 파일을 저장하는 것처럼 아주 통신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항상 오류를 동반한다 그랬어요. 오류. 그래서 우리가 인풋 스트림을 쓰든 아웃풋 스트림을 쓰든 리더를 쓰든 라이터를 쓰든 항상 트라이 캐치를 쓰는 것을 권장해요. 트라이 캐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클로즈. 그렇죠? 자, 여기 전송하며 받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송할 게 없는데도 그 데이터를 계속 전송하려고 노력하고 없는데도 계속 전송해서 저장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클로즈도 해야 되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코드를 우리가 배웠던 걸 간단히 보면 자, 우리가 system.in 터미널에서 입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터미널에서 입력을. 그쵸? 그때 이제 in은 input string 바이트 단위로 받는 친구. 바이트 단위로. 그리고 read는 받겠다라고 하는 함수고. 받겠다라고 하는 함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n.read로 받았어요. in.read. 근데 우리가 요 수업 때는 트라이 캐치가 너무 많으면 코드 짜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메인에서 예외를 무시해 버렸어요. 얘를 무시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자, 우리가 안녕이라고 입력했더니 6개의 바이트가 뜨는 걸 확인했어요. 6개 바이트가 뜨는 걸.
그리고 영어를 입력했더니 한 바이트씩 들어오는 걸 확인했고요. 한 바이트씩.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10 이렇게 데이터가 오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은 자, 이 친구 리드가 뭐일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인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받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반복문에 해당해요. 무한반복문. 내가 이제 빠져나가고 싶으면 자, 이 무한반복문 빠져나가고 싶으면 엔터를 쳤을 때 빠져나가겠다 하면 되겠죠? 엔터를 if a가 뭐일 때 엔터일 때 자,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문자니까 문자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코드를 쓰면 빠져나가 한 번만 되겠고 내가 이걸 안 쓰면 무한히 동작을 하겠죠. 자, 코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처럼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처리하기 힘드니까 리더라는 걸 수업을 배웠죠. 리더. 자, 똑같이 콘솔에서 입력을 받으려고 인풋 스트림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근데 자, 인풋 스트림 리더에다가 이렇게 생성자에다 집어넣었어요. 리더는 2바이트씩 처리하는데 심지어 인코딩까지 처리가 된대요. 인코딩까지.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자, 여기 지금 리드가 여기 터미널에서 받겠다. 그죠? 내가 여기서 안녕이라고 보내면 자, 3바이트 정보가 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 256, 154, 127 요게 안이라고 칠게요. 안. 그러면 인풋 스트림 리더가 이 친구를 받아가지고 너 안이네 하고 안은 우리가 봤을 때 2바이트 정보다. 선생님 근데 자, 요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세 개가 합쳐져서 3바이트에서 요 부분만 잘라서 봤더니 256. 256이 될 수 없죠. 256, 256이 0부터 256, 되려나? 255까지밖에 안 되죠. 그렇죠? 255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여기 봤을 때 이 친구가 모든 비트가 다 있어서 255더라. 자, 여기는 이 정도가 정보가 있으니까 154더라. 자, 여기가 이 정도 있어서 127이더라. 근데 이걸 다 합쳐서 숫자를 표현한 게 아니라 한 바이트씩 읽으니까 요거 빼서 봤더니 255. 요거 빼서 봤더니 154. 이거 빼서 봤더니 127.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트 단위로. 자, 그래서 리더가 이 데이터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를 2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바이트 단위로. 근데 읽을 때 나 UTF-8이네. UTF-8이면 어떻게 하느냐? 2바이트 단위로 잘라서 읽긴 하는데 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한 단어네 라고 해서 처리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한 단어네 하고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리더는 2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기본으로 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UTF-8이고 한글이니까 3바이트 중에서 2바이트가 숫자가 죄송해요. 3바이트니까 여기까지 그죠? 두 개씩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문자열이네 하고 처리를 하겠죠. 아니네 하고 그 안에 코드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개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한반복문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는 라인갱이 있으면 종료시켜 버렸어요. 종료시켜 버렸고요. 그 다음에 받아서 캐릭터를 안녕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내가 안녕이라고 보내면 하나 받아서 출력하고
하나 받아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본 게 뭐냐? 자, 하나씩 받아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자, 이것도 불편해. 사람들은 보통 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한 줄씩 입력을 하더라. 하나씩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고 라인갱을 이렇게 해서 한 줄씩 보통 입력을 하더라. 한 줄씩 처리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준 게 뭐죠? 버퍼. 자, 한 줄씩 처리할 수 있도록 준 게 버퍼드 리더나 버퍼드 라이터가 돼요. 또는 라이터. 그래서 밑에 예제가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예제가 되겠죠. 자, 보면 자, 버퍼드 리더는 쓰는 법이 아주 편했어요. 어떻게 편했냐면, 자, 여기 버퍼드 리더라고 하고, 여기다가 인풋 스트림 리더를 넣어야 돼요. 자, 인풋 스트림 리더 타입을 객체로 여기다가 참조시키면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데, 반복문으로 안 받고 0 받고 3 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리드 라인 한 줄이면 끝나. 방금 위에 거 코드처럼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라인 게임까지를 여기서 받고 처리한대요. 자, 버퍼드의 이 친구는 뭐다? 데이터를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을 여기 넣고 0을 여기 넣고 누구처럼? 스트링 비더, 스트링 버퍼처럼 자, 이렇게 라인 게임까지 한 줄을 처리하는 게 버퍼가 하는 일이더라. 버퍼는 뭐라고 했더라? 임시 저장 공간. 이렇게 공간을 남겨놓고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이 버퍼더라.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항상 버퍼링에 대한 얘기를 꼭 했어요. 버퍼링. 여러분들 이제 버퍼링이라는 거를 겪어보잖아요. 이 버퍼링도 똑같은 일이에요. 자, 이거 언제 겪냐면 CPU랑 램이 파일을 자,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 어플을 실행하잖아요. 게임이나 메모나 그러면 이 램에다가 이렇게 어플 정보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CPU랑 연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버퍼링은 언제 걸리냐? 이 어플에서 연산할 게 너무 많아. 연산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램이 예를 들어 우리가 8기가짜리야. 그러면 이게 넘어서 버렸어. 이때 컴퓨터가 안 멈추려고 야 8기가 넘어서면 멈춰야 되니까 안 멈추려 어떻게 하냐?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뭐 또는 SSD나 또는 HDD 같은 전자 공간에다가 램은 이 친구보다 뭐 몇만 배, 몇천 배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른데 좀 느리지만 여기다가 공간을 이렇게 내고 CPU랑 이렇게 연산을 시작해요. 이때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산할 데이터를 넣는 이 행위를 버퍼링이라 불러요. 버퍼. 말 그대로 저장 공간을 내는 거죠. 자, 버퍼링. 그래서 컴퓨터가 안 뻗으려고 하는 거지만 엄청 느려지죠. 왜냐? 이 친구가 연산 속도가 여기 이 친구보다 연산 속도가 그러니까 저장돼서 불러오는 속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이 친구는 단점이 있죠. 이 친구는 비싸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전기가 들어왔을 때만 저장이 돼. 전기가 있을 때. 전기가 없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다 날라가. 이런 차이점이죠. 빠르지만 비싸고 전기가 있을 때만 저장이 되고 이 친구는 전기가 없을 때도 저장이 되고 대신에 조금 더 싸 램보다.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이 친구를 많이 쓰고 싶지만 보통 16기가에서 32기가 이상은 안 두죠. 이상은 두지 않습니다. 어플도 웬만하면 32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보통 처리하진 않죠.
자, 버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저장 공간에 임시로 두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버퍼링을 가져와서 설명한 거고,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하도 좋아져 가지고 버퍼링을 안 겪은 사람도 많아, 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아마 겪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여튼 코드가 아주 심플하더라. 자, 위에 코드랑 비교해보면, 자, 이 코드가, 자, 이 코드, 심지어 버퍼까지 있는 이 코드가 요 한 줄로 대체가 되죠. 한 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본 게 파일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한번 저장해보고 그랬어요. 파일을. 근데 파일도 아무래도 문자열로 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파일도 리더가 있어. 자, 보면 저는 이제 파일 리더랑 라이터만 알려줬네요. 그렇죠? 자, 2바이트씩 파일인데 문자열 파일을 처리하는 파일 라이터. 이거는 쓰는 거, 저장. hello.txt라는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저장할 때는 내가 이제 문자열을 쓰고 끝내면 돼. 자, 이렇게 문자열 쓰고, 자, 끝내면 돼요. 클로저 하면 바로 저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오토 클로저라는 친구죠. 오토 클로저. 위에 코드랑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try catch 바깥쪽에 여기 try catch 바깥쪽에 보면 파일 라이터를 이렇게 쓰고, 파일 라이터 처음에 null이라고 해놓고 요게 안에서 파일을 쓰겠다, hello.txt를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쓸 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파일 라이터 라이터하고 안녕, 이렇게 하면 안녕이라는 문자열이 있는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텍스트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된 hello.txt라는 문서가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라이터, 아웃풋 스트림. 헷갈리면 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장. 자,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뭐냐면, 자, 우리가 다 끝이 나고 나면 클로저를 해야 돼. 클로저. 자, 클로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블럭의 안에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 클로저를 못해서 바깥쪽에다가 부모 영역에다가 null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객체를 만든 후에 자, null이 아니면 클로저 하겠다. 자, 우리가 일이 끝나면, 자, 이렇게 전송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닫아주지 않으면, 여기서 나 끝났어 라고 안 닫아주면 여기에 데이터가 이상한 게 쌓인대요. 안녕 다음에 이상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죠? 계속 뭔가 전송하려고 노력한다고. 끝이 났는데도. 그게 스트리밍. 자, 스트리밍 하는 일이 계속 무언가를 전송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꼭 뭔가 전송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 다 전송한 거는 닫아야 되죠. 안 닫으면 이 친구가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어. 다 썼는데도 메모리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 굳이 이 메모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8기가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가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닫아줘야 돼. 이렇게. 나 다 했으니까 닫아줄 거야. 자, 근데 이 코드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쵸? 바깥쪽에 파일 라이터를 쓰고 안에서 만들고 null이 아니면 닫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때도 예외가 처리가 돼야 되고 너무 복잡해.
자, 그래서 자바가 자바 11이었을 거예요. 자, 이게 자바 11. 자, 제가 이제 수업에 적혀 있을 텐데 버전을 외울 필요 없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중에 버전 11쯤에 아마 버전 11이 맞을 거예요. 이게 또 왜 이러냐. 자, 오토 클로즈라는 거를 도입을 해준 거예요. 오토 클로즈. 자, 여기 try에 이 소괄호가 중요해요. 소괄호. 여기서 생성해야 돼. 객체를. 생성한 객체는 자동으로 여기 finally 지점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여기서 클로즈를 해준대요. 이 친구를.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닫아준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오토 클로즈라 불러. 오토 클로즈라 불러요. 자, 근데 아마 명칭이 다른 게 있었어. 자, 한국 사람들 오토 클로즈라 부르는데 명칭이 따로 있어요. 아, 7버전부터 도입됐구나. 자바 7부터 도입이 됐대요. Try with resources statement라 부른대요. 또는 auto closable, closeable이라고도 부르고. Try with resources resources라고 부르고. Try with resources. 뭐 이렇게 부른대요. auto close가 조금 더 좋잖아. 자, 이게 왜 auto close라고 왜 부르냐면, 자, 이 친구가 closeable이라는 친구를 구현하고 있어야지 auto close가 돼.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요 파일 라이터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지금 아웃풋 스트림을 구현하고 있어요. 저 아웃풋 스트림이 보면 라이터를 또 구현하고 있고, 자, 라이터에 이렇게 봤더니 클로저블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있어야지 오토 클로즈가 됩니다. 오토 클로즈. 또는 이제 이 클로저블 말고 오토 클로저블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대요. 오토 클로저블이라는 거 친구를 구현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자동으로 닫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부분에 오토 클로즈가 되더라. 코드가 훨씬 쉽더라. 자, 파일도 버퍼가 있어요. 그렇죠? 버퍼 쓸 때는 쓸 필요 없는데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쓰면 되니까 쓸 필요가 없는데 읽어올 때는 문자를 읽을 때는 버퍼드 리더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 자, 이건 저장이고, 그쵸? 읽을 때는 지금 보니까 자, 요 리더를 버퍼 리더를 만들 때 집어넣으면 라인 단위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쓸 때는 필요 없는데 읽을 때는 버퍼드 리더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오브젝트 저장법. 자, 우리가 오브젝트를 출력하고 싶은 거야. 자, 요런 정보가 이렇게 참조하고 어떤 걸 참조하고 또 참조하고 이게 자료형이에요. 객체라 부르죠. 그렇죠? 이런 정보를 우리가 010101 바이너리로 바꾼 후에 자, 이런 바이너리를 바꾼 후에 이 친구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친구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자, 이 객체 정보를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고 또 우리가 스트림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직렬화라 불러요. 직렬화. 직렬화. 직렬화의 뜻은 간단해요. 입체적인 정보를 평면처럼 바꾸는 거예요. 입체적인 정보를 평면화시키는 걸 우리가 직렬화라 불러요. 객체는 어떤 데이터를 계속 참조하는 구조거든요. 자, 우리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블럭이란 친구를 만들었어요. 블럭. 자, 이 블럭은 자, 우리가 객체로 봤을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라 그랬었죠. 블럭. 자, 여기에 X라는 필드가 있고 Y라는 필드가 있고 컬러라는 필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브젝트겠죠. 부모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X는 내가 처음 만들 때 생성한 뭐 예를 들어 10이면 10. 자, Y가 있는 거는 50.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컬러도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 형태의 255, 00, 뭐 이런 데이터예요. 그렇죠? 자, 요게 우리가 만든 객체 또는 인스턴스죠. 자,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죠? 이 친구가 흰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무조건 이렇게 유연산자로 만들어진 친구는 다 흰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이 흰 메모리에는 이 친구를 정리하는 가비지 컬렉션이 있죠. 가비지 컬렉션 이 친구를 자동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쉽게 만들고 쉽게 쓴다는 뜻으로 인스턴스라 불러요. 이 객체를.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배웠고 여튼 이렇게 입체적인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010101 0111 이런 정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평면화. 자, 이렇게 평면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평면화 있는 이 친구가 스트림으로 전달이 되었을 때 요 데이터 다음에 바이트, 요 데이터 다음에 바이트, 마치 이터레이터처럼 정보를 잘라서 받아올 수 있는, 쭉 받아왔을 때 이 데이터 다음에 이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직렬화라고 불러요. 직렬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렬화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데이터가 받아왔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받아왔을 때, 이 객체. 자, 객체가 같은 타입일 때, 예를 들어 현재 이게 블럭이잖아요. 자, 블럭이라는 이름을 객체를 전달했는데 또 블럭이라는 친구를 또 전달했어.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타입이잖아요. 블럭을 전달했는데 또 블럭을 전달했어. 자, 이때 JVM이 이 두 개를 판단하는 용도로 시리얼 버전 UID라는 걸 쓴대요. 이 두 개가 같은 거냐 아니냐 이렇게 확인할 때 시리얼 버전 UID. 그래서 이 친구를 꼭 작성을 해줘야 된대요. 직렬화 ID라고 부르죠. 직렬화 ID. 똑같은 블럭이 왔을 때 비교하는 용도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렬화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자, 내가 직렬화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 친구도 직렬화가 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블럭은 입체적이라고 했죠. X가 10을 참조하고, Y가 20을 참조하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직렬화가 안 되는 출력을 직렬화했어. 자, 이 아웃풋 스트림은 다른 친구랑 이렇게 통신을 하는, 출력하기 위해 통신을 하죠. 연결성이 이렇게 있어. 자, 이 친구는 고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변화가 있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통신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자, 이런 걸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 자, 내가 이 친구를 직렬화하려고 하면 오류가 떠요. 자, 이 두 개는 내가 평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불가능해. 이 친구는 불가능해. 이 친구는 불가능해.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다. 직렬화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다.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인풋 스트림을 이렇게 썼다 필드로, 그러면 직렬화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이거를 꼭 써야 돼. 자, 꼭 쓰고 얘는 제외만 하고 싶어. 자,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제외하는 방법이 있어요. 트레지언트라는 걸 쓰면 돼. 자, 요렇게 트레지언트.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필드는 직렬화에서 대상을 제외한다. 자, 지금은 굳이 몰라도 돼서 제가 안 알려줬는데 이거는 뭐예요? 직렬화에서 해당 필드를 제외. 자, 아까 우리가 요거를 안 쓰면 오류가 뜬다 그랬어요. 오류 뜨나 볼게요. 자, 실행. 자,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너 필드 중에 직렬화 못하는 거 있어. 자, no serialize exception.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transient. 자, 나는 요거는 직렬화에서 뺄 거야. 그러니까 전달할 때 또는 저장할 때 이 친구는 제외할 거야. 자, 그리고 실행해보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해도 돼요. 꼭 써야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쓰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문자열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리더나 라이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파일로 쓸 거면 파일만 쓰면 되죠. 그렇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자, 그냥 라이터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저장이 됐겠죠. 그렇죠? 자, 보면 여기 저장이 됐고요. 자, 내가 읽어올 때는 아주 쉬워요. 파일 인풋 스트림. 리더는 필요 없어. 버퍼도 필요 없고. 자, 왜? 우리가 문자열 처리할 게 아니니까. 문자열 처리할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버퍼나 리더 필요 없고 바로 파일 인풋 스트림 읽어올 거야. 그 다음에 인풋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자, 이렇게 하고 파일을 읽어오면 끝나요. 자, 불러오면 무조건 오브젝트야. 내가 타입을 모르니까. 자, 무조건 오브젝트.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블럭을 불러왔어. 내가 01010101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불러왔어. 불러오면 오브젝트가 돼. 자, 근데 이 친구 정보에 블럭이라는 친구의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까지 만들어져. 그런데 read 오브젝트라는 이 친구 자체는 자, 어디까지만 참조한다 불러와 놓고 이 부분만 참조를 한다. 아이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동시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종종 이러네요. 아, 또 이러네. 자, 지금 색깔을 바꾸고 싶었는데 색깔이 안 바뀌고 이상한 행동을 하네. 색깔 없이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객체로 만들어서 객체로 만들면 블럭이 생기긴 해. 객체가. 그런데 이 read 오브젝트라는 친구가 누구만 참조한다? 이 부분만 참조하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올 때 꼭 오브젝트로 받아와야 돼. 자, 오브젝트로 오브젝트의 obj 블럭 이렇게. 자, 색깔을 임의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다가 자, 일단 만들어진 거는 뭐예요? 블럭이야. 자, 블럭. 내가 블럭에 있는 x나 y를 참조하고 싶어.
자, 그때 내가 블럭으로 바꾸는 거는 캐스팅이라 불렀죠? 캐스팅형 변화. 그죠? 캐스팅형 변화. 자, 그래서 캐스팅하면 이렇게 영역을 바꾸는 거죠. 바꿔서 이 부분 전체를 쓰는 것이 이 부분 캐스팅형 변화. 이 부분이에요. 자, 처음에는 오브젝트로 받아왔다가 요거를 내가 블럭 부분이 필요해서 블럭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러면 b.x는 뭐 20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거를 찾아서 쓸 수도 있고, b.y도 쓸 수 있고, 그렇죠? b.color도 쓸 수 있고, 그렇겠죠. 자, 요런 용도. 자, 그래서 마지막 오브젝트까지 쭉 봤고요. 이 코드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트라이 캐치를 꼭 써야 돼서 예요. 트라이 캐치를 꼭 써야 돼서. 그 다음에 클로즈를 써야 되니까 여기 지금 오토 클로즈 블럭에다가 써야 되는 이 부분, 이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냥 사용법을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 대해서 이 스트림이라는 거, 스트림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사용법이더라. 사용법.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쭉 설명을 다 했고, 자, 쉬었다가 와서 통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통신. 오늘 목표는 소켓 통신을 배우는 거라.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여기 S08 소켓부터 한번 볼게요. S08 소켓. 자, 여기 제가 이론이 있으니까 이걸로 좀 보고 갈게요. 아니면 제가 PPT가 있는데 그걸로 좀 봐도 되고. 자, 일단은 쉬었다가 50분에 올게요.